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시여, 제가 그 천경, 하늘을 숭배하는 천신신앙의 정소인 천경임의 수법이고 절을 지을 테니 그러면 육부족 귀족들이 불러가지고 대질신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나는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마십시오. 그럼 저는 대왕의 명을 받고 이 천경임 나무를 베어서 절을 짓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나무를 베어서 절을 짓는 준비를 했죠. 결국 나중에 대질신문에서 결국 보통왕은 나는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다. 이차돈이 왕의 명을 참칭해서 저렇게 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함으로써 육부족을 제압하고 육부를 제압하고 이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절대 왕정으로 자기는 올라가고 육부족은 이제 신하로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불교를 공인하면서 법통 대왕이 되죠. 확고하게 이제 육부를 틀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절인 대왕 흥륜사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경주에 가면 이제 흥륜사라는 절은 그 회해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금강산 수행했던 지난 2000 코로나 고천으로 세상을 떠나시죠. 101세인가 옛날에 1930년대 금강산 그 유점사에 수행하던 그런 그 비구니 스님이 경주 거기에 흥륜사를 복원했죠. 여기 원래 영묘사, 원래 비구니 사찰 절터인데 거기가 아니라 지금 경주공고 자리가 흥륜사 절터로 큰 그 공간이 있는 그 자리가 거기에 이제 절을 지어서 나중에 조카였던 진흥왕이 도풍왕의 유지를 개성해서 대왕 흥륜사라는 절을 짓고 거기에 이제 금당에 법당에 좌우로 이렇게 5명씩 10명의 신라 출신의 인물들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마치 경주 석굴암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이렇게 밑에 앞에 그 위에 또 유마거사 이렇게 있듯이 그러니까 신라 출신의 10명의 현성, 이현 8성인데 출가자를 성인으로 제가자를 현인으로 봐서 이차돈하고 그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제 염촉 이제 이거 이차돈이죠. 이차돈하고 이제 사복까지는 이제 제가자로 보이고 나머지 8명은 출가자. 원효, 의상, 자장, 안함, 표훈, 해공, 해숙 뭐 이런 등등 있죠. 10명의 신라 출신의 인물들을 신라의 흙과 신라의 물로 빚어가지고 소조상으로 빚어서 좌우에 시립하고 가운데 원래 초기에 보면 이제 통일 전후 시기는 미륵불, 통일 이후는 이제 아미타불로 많이 모시는데 두 가지 이름이 다 보입니다만은 거기 모시잖아요. 이 안함이 누구냐면 안홍과 독일 인물로 보이는데 해도 고성전에 따라오면 역시 그렇고요. 신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입니다. 당나라 황룡사 구천탑을 조성했던 자장에게 기획하고 조성을 해준 인물이 안홍으로 보이는데 이 안홍 대사가 쓴 삼성기의 이 환인 환홍 단군의 기록이 나옵니다. 나중에 환단고기에 흡수되지만 자 거기 보면요 경천신앙, 천신신앙, 자 하늘을 숭배하는 자 아까 얘기했던 삼경하면 천신신앙, 산신신앙, 무속신앙입니다. 자 천신신앙은 환인의 신앙으로 보이고요. 산신신앙은 배달국의 주요 신앙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무속신앙은 고조선의 주요 신앙으로 보입니다. 여기 신앙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던 사상이란 말로 써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에서는 특히 상고에서는 그러니까 경천 하늘을 숭배하는 천신신앙 하늘을 주재하는 태양신을 경배하는 신앙이죠. 환인이 하느님 있잖아요. 환한 존재 그리고 박혁것에도 마찬가지죠. 혁것에 빛으로 이렇게 자, 묘계자연이란 말이다. 묘계자연. 자, 절묘하게 자연과 합치되어서 무형이현, 즉 드러냄이 없으면서 드러내고 무의이자 의도함이 없으면서 움직이며 무언이행, 말을 함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이뤘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아까 최치원이 불도유 3교를 얘기했던 대목과 상통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뭐 처무의지사 행불은 지교는 주사지 정리하는 것처럼 노자 도덕견 도가와 좀 통하는 부분이 좀 보이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환웅의 철학에도 역시 자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내려오는 길이 뭡니까? 산이잖아요. 나무고 산이나 나무가 하느님이 내려온 길이죠. 신이 내려온 길입니다.
그 길목을 지키는 게 이제 성황당이 있고 샤먼이 있는 건데 땅의 제일 높은 곳이 산이니까 그 산신은 또 산악신앙이기도 하고 지신이라는 말도 쓸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의 신이 이런 길인 산과 나무를 숭배하는 신앙이 이제 산신신앙이고 지신신앙이죠. 여기 이제 환웅이 그렇게 내려왔죠. 거기를 타고 천부인을 가지고 5일을 주관하며 사람들에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감화시켜 이게 제서이화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천부인 운사, 우사 뭐 이렇게 하는 그 3가지 도장과 함께 5가지 일을 주관하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바로 이 사상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입니다. 왕금이죠. 묵격 또는 무속신앙, 하늘의 신이 내려오는 길인 산과 나무를 관장하는 샤먼. 우리가 뭐 남자 신앙을 박수 무당을, 여자 신앙을 이제 무당이라 하지만 그 따르는 무속신앙인데 단정하고 공손하게 있으면서 무의의 정치를 하여 단공무의, 가만히 앉아 세상을 안정시켰다는 거죠. 좌정세계. 그런 심오하고 묘한 경지로 득도하는 현묘득도. 여러 생명들을 접하여 참된 모습으로 바꾸었다. 접하군생. 우리가 아까 최초의 난낭비서에 기억납니까? 신뢰 포함삼교로 접하군생. 이런 말 나오죠? 포함삼교 접하군생. 이런 말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삼성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초는 알고 있었고 이런 가르침이 불도유 3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 그래서 구교, 현묘지도 말풍기할 때가 3교, 포함 3교 할 때가 3교는 바로 천신, 산신, 무속 이 3교. 한국, 배달국,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사상이 이 땅에 고유한 사상으로 풍류라는 이름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최초는 난낭비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자꾸 환빠라는 거기에 붙들려서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식민사관이잖아요. 우리 역사도 평양 이북으로는 대동강 이북은 노타치 이런 식으로 동북공정 역시 동북공정은 우리가 뭡니까 제도권 사학자들이 계속 중국이 이후에 만든 기록들을 근거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명이 같잖아요. 지명이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1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앞에 보면 캠브리지 시가 있잖아요. 캠브리지. 이쪽에 보면 이제 에비뉴 스트리트 할 때 옥스포드 에비뉴, 캠브리지 스트리트. 그 전부 지명들이 도시 지명 거리 이름이 다 영국에서 있던 건물 지명을 따온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버드 앞에서 캠브리지 시티 뭐 여기 옥스포드 에비뉴, 캠브리지 스트리트 이거 쓰겠어요? 미국의 역사를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영국의 청교도와 죄수들이 건너왔잖아요. 원주민들 지배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이 그립잖아요. 옛날 우리가 살았던 이름을 다시 쓰고 싶고 그것을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경주, 안동 주요한 지명이 중국에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그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또 그것을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공간을 재현하고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중국을 따라서 4대가 붙인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살던 사람들이 와서 붙인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제국의 경험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고조선도 제국이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대발해, 대시의 발해 다 제국이었잖아요. 제국의 경험을 1000년 이상 놓쳐버리니까 맨날 요한에서 치고받잖아요. 지금 좌니, 우니, 진영이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소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주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왜소해졌어요. 바다를 잃어버리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학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철학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통일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그 만주를 회복해야 우리 역사가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단을 한 80년 하다 보니까 남북이 아니라 이제 남남 갈등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역사나 철학을 아는 분들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자꾸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 50년, 70년 이전에 1100년 동안 우리가 상국이었고 조선 통신사도 보냈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걸 다 포기할 겁니까? 우리가 일본을 구성하는 외가 뭐예요? 외가 동이일파입니다. 동이를 구성하는 7부족 중에 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고구려, 부여, 예, 엄누, 이렇게 외 이런 7부족들이 동이의 하나 구성이거든요. 일본의 간사이, 관서 쪽은 전부 외 우리 문화권 아닙니까?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권이잖아요. 지금 관동 말고 관서 쪽은 전부 다 큐슈부터 이쪽 해가지고 지금 유저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만 알면 왜 일본에게 콤플렉스를 느낍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에게 잘 살면 훨씬 나아질 줄 아는데 여전히 아직 붙들려 있잖아요. 진취적이어야 되고 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우리 역사를 알면 일본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상국이었고 문명국이었잖아요. 지난 식민지 한 50년 이것만 가지고 우리 역사를 다 포기할 겁니까? 1100몇 년은 우리 조상들이 다 건너갔고 도거인들 심지어 최근에는 향가 연구자들이 일본의 만엽집은 향가였다. 일본의 기미가요다 향가라고 보잖아요. 그 연구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달리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선, 이게 삼국유사가 안고 있는데 고조선조차도 여전히 신화라는 이 일본이 걸어둔 마술에 좀 맞물려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삼국유사는 또 인정한단 말이에요. 역사학에서. 그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그 단군, 그 아버지 환웅까지는 인정한다면 그 위에 환희는 그 다음이라 하더라도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채워서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이 삼성기의 기록을 통해서 또 최치원의 구교 현묘지도 왈풍류 신뢰 포함 삼교할 때 그 삼교라는 의미를 천신, 산신, 무속신앙 또는 사상의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재구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권에서는 전혀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좀 철학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근거를 통해 삼국유사 기편, 자 삼국유사는 이제 5권 9편 138조목으로 되어 있죠. 기편의 서문이자 동시에 삼국유사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가 이제 기편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와 다르냐? 보통 사람과 다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황제와 다른 일반적 기록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는데 수직적 신이 있어서 하고 수평적 영이 있어서 이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삼국유사 서문 앞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문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저 예성인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면서 괴력 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자, 이 예성인은 기본적으로 공자를 말하죠.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부명에 응하거나 하늘의 어떤 이런 거죠. 도록을 받아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은 연후해야 능히 큰 변화를 올라타 대기를 잡아 큰 그릇을 이걸 잡아서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와 성인이 일어난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를 휘감아 복희를 낳았으며 이런 게 다 이제 중국의 고대사의 개조들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조 유방이 태어난 부분들 등등 복희를 낳았으며 용이 여등에게 감화 염제를 낳았으며 황하는 궁상에 덜해서 놀다가 작칭 백제 아들이라고 하는 신동과 교통하여 소호를 낳았고 간적은 알을 삼켜서 설을 낳았으며 강호는 발자국을 밟아 기를 낳았고 욘님금은 잉태된 지 14개월 만에 태어났으며 용이 대택에서 교접하여 폐공을 낳았으니 폐공이 바로 한 무제잖아요.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야 어찌다 기록할 수 있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그 개조들의 탄생의 신이함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런 중국의 이런 개조들의 탄생 신이함은 다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시조, 신라의 시조의 탄생의 신이야만 인정하지 않느냐. 대등한 관계로.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 한 데서 나왔다고 하여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삼국유사 그 9편 중에 기편을 왕격다음이지만 기가 여러 편의 첫머리에 실린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의 그 여러 나라의 개조들의 탄생의 신이함과 동일하게 우리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박혁거세, 주몽, 그 다음에 온종 이런 그 왕국 개조들의 탄생의 신이함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 우리도 그 일을 신이함에 대해서 기록하겠다 이겁니다. 일을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할 기자, 별이 기자 통하는데 자, 삼국유사 서문이면서 기편 서문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이런 선사가 담고 있어요. 이런 선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고려의 국사입니다. 아주 탁월한 풍류가죠. 향가에도 이해가 깊었고 대장경을 2번이나 완독을 한 것 같고 유서에도 능했고 나중에 대장경 그 간행할 때 고려 제조판 대장경 간행할 때 지금 해인사에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몽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민의 기가 끊기고 나라가 위급한 시기에 강화도경으로 옮겼던 그 도서관 국사의 신문으로 잘 활용하면서 적어도 한 180여 종의 많은 고서들을 중국 거나 우리 등등을 다 보면서 5권 9편 138조목의 우리 고대사를 담아냈잖아요. 고려 중후기까지 좀 기록해 보입니다. 육당 최남선 잘 아시죠? 육당 최남선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서가 다 불타더라도 이 책 한 권만 남아있다면 우리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1920년대 조선 총독과 우리나라 고서 20만 권을 모아서 불태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일본인들이 그렇게 쉽게 불태울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일본에 가져가서 꼭 숨겨놓고 필요한 것을 이용할 때만 드러내는 게 아닌가. 문산철 학계 학자들이 양력 10월 말 11월 초에 일본의 나라의 동대사 정창원을 찾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2권 내지 3권 정도의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책들을 공개해요. 그걸 보러 학자들이 갑니다. 국내 학자들이. 그렇듯이 일본인들이 태워버렸다는 것이 과연 태워버렸을까? 임진왜란 때 도카와 이에야스가 그 부장에게 조선에 가거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대학의 인문고전총서 1번이 삼국유사고요. 2번이 삼국사기입니다. 그 앞에 유럽에 유학 갔다 왔던 두 학자의 장문의 해제가 달려있고요. 그 영향을 받은 육당 최남선이 1906년에 일본 동경에 갔다가 그걸 입수해서 자신이 삼국유사 정전판을 내면서 앞에 장문의 해제를 쓰잖아요. 또 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권상로 선생이 또 삼국유사 번역하면서 장문의 해제를, 멋진 해제를 썼죠. 일본이 그렇게 쉽게 조선 반도에서 가져간 책을 태워버렸을까 모르겠어요. 감춰두고 꼭꼭 일본인들이 꼭꼭 숨겨두는 거 잘하잖아요. 감춰두고 아마 필요할 때만 유리한 것만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를 잠깐 전제로 두고요. 지금 50분 정도 끊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셔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